대한민국 1등 정보력 쓰나미 경마. 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쓰나미 신동준입니다. 자, 2022년 5월 13일 금요경마 정통경마 분석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5월 둘째 주 경마입니다. 이제 인사는 새우방송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좀 했고, 이번 주 흐름, 각오, 다짐 이런 것들을 강한 자신감을 표출했어요. 역시 예상대로 생각대로 우리 어렵지 않게 축들이 다 서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중심들이 기대주들이 분명히 서 있는 편성들이 많고요. 혼정구도가 한 두세 경주 보이지만은 그것도 어렵지 않게 흘러갈 것으로 판단해요. 여하튼 나름 최선 있게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우리 제주도 강한남 전문위원하고 전화 인터뷰부터 시도를 하고요. 제주 경마가 먼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제주 경마 흐름을 또 들어봐야죠. 네, 강한남 전문위원하고 전화 인터뷰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의 강한남입니다. 네, 어려웠어요 지난주요. 네, 어렵기보다는 좀 예. 운이 안 따랐던 것 그렇죠. 같아요. 좀 마신이 우리가 조금 안 따라줬어요. 그래도 우리가 금요일 날 예스원이 예스원인가요? 네네네. 예스원, 레용, 동백미, 삼쌍까지 아주 제대로 우리가 잡으면서 그 이후로 조금 이 마번은 굉장히 좋았는데 내용도 좋았고요. 전개 운도 좀 안 따랐고 어떻게 봤습니까? 네, 금요일도 좀 이제 초반에 잘 됐고, 토요일 날이 좀, 경마를 하다 보면은 꼭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매번 잘할 수도 없고, 들어오는 말들이 모두 입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적중이 안 나올 때, 그럴 때 1년에 한 몇 번이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축을 놓고 복병 두 마리나 때리면 또 축이 부러지면서 복병고 두 마리가 들어오고, 또 이제 축을 부러뜨리면은 또 축을 놓고 때린 말 두 마필이가 들어오고, 네. 계속 이러다 보니까, 저도 좀 현장에서 좀 정신을 좀 못 차렸던, 그래서 좀 운이 안 따랐는데, 깨끗하게 잊어버려야죠. 다음 주, 이번 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툴툴 털어놓고 내려왔습니다. 강한남 전문위원하고는 지금 금요 경마만 전화 인터뷰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토요일 날 제주마 더비가 펼쳐집니다. 네네네. 네, 오픈 경주로 펼쳐지고 거리 자체가 이제 1110m로 펼쳐지는데 진짜 3세 최강마들이 당연히 모여 있겠죠. 웅진항우를 비롯해서 고가의 마필 오라드림, 오라테, 대왕주 여기 연승하는 마필들만 지금 모아놨는데 일단 이 경주를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옥석이 어떻게 인기마 위주로 갈 것 같은지, 능력대로, 혈통대로 갈 것 그렇죠. 같은지. 토요일 날 이제 더비가 열리는데, 예. 이변은 없어요, 일단. 더비 경주는 늘 그래왔고, 제주마들은 뛰었던 전력, 그리고 혈통이 좋은 마필이 뛰는 마필들은 다리가 안 부러지면 와요, 대부분. 여기는 이제 일단 네 마리죠. 백허이너, 그리고 오라드림. 혈통 면에서는 이제 백호이노 오라드림이 가장 좋은 마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웅진항우. 대왕조 같은 경우는 혈통은 한 중간 정도밖에 안 뛰는데, 이사 때 보니까는 말이 의외로 잘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의 좀 돌연변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네 마리가 4등 안에 들어온 거는 이제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대한 압축을 해야 되는데, 오라드림은 전개에 상관없이 조금 실수를 해서 아니면 다른 말이 워낙에 잘 뛰어가지고 우승은 못할 수는 있지만은 이 착은 그냥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마필드 중에서 이제 백호인어버가 이제 가장 레이팅은 떨어집니다. 거리도 지금 밑에 거리 장거리 좀 경험이 없고 한데, 백호인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말이 좋아지는 추세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인기도에는 좀 밀려있지만은, 웅진항우나 대항조보다는 그래도 메리트는 개인적으로는 백호인어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웅진항우도 직전에 휴양 갔다 오면서 상당히 마치가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웅진항우도 이제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인기만 안에서
뭔가를 해결구라든가 조금이라도 메리트를 찾는다면은 뭐 오라드림의 백코이너 그리고 나서의 나머지 웅진항우 대항전은 뭐 삼복으로 대안 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큰 이변은 없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역시 오라드림의 잠재력을 좀 더 높이 보는 것 같다. 안정적인 중심이다라는 거. 같은 뭐 강남 전문위원은 조교도 조교지만 이 현장 예시 상태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항상 바뀔 수가 있어요. 마번이요. 여하튼 큰 이변은 없을 것 같다. 이 제주마 더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금주는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금요경마. 네, 최근에도 그래요. 지금 관리사 이제 노조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훈련이 양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현장에서 좀 비중을 둬야 될 것 같고, 지난주도 또 현장에 훈련이 안 된 마필이 현장에서 마필 상태가 좋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 부분도 이제 놓치지 않고 추천을 해드렸는데 좀 적중이 안 나와서 연결이 좀 안 된 부분이 좀 아쉬웠지만은, 어쨌든 뭐 이번 주 역시 이제 관리사 이제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현장에서 좀 비중을 좀 더 평소보다 좀 높게 가져가야 될 것 같고, 뭐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뭐 인기급 마필들이 좀 중심이 서 있는 경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대한 좀 압축을 해야 되는 경주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남 전문위원 오늘 준비한 메인 승부는 몇 경주입니까? 네, 좀 고민을 해봤는데 좀 초반부에 한번 가져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었고. 네, 한 두 개의 경주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일단 뭐 1경주, 7경주를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7경주 쪽에 메인 승부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7경주가 메인, 1경주가 준메인 승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1경주부터 들어가 보는데 1경주에 지금 10번 도담, 여기 이제 앞에 가는 6번 대청봉, 이 두 마리가 이제 압도적으로 제가 봤을 땐 팔리는 상황인데 강남 전문위원이 1경주부터 지금 노림수를 두겠다. 1경주부터 이 대길막건 부르려고 승부로 지정한 건 분명히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1경주니까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풀어볼게요, 이 경주는. 예. 네, 도담은 뭐 데뷔 전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의외로 좀 잘 뛰었는데 훈련 때 말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번마 도담은 외곽 게이트지만은 뭐 충분히 자력으로 뭐 2차 안에는 들어오는 마필로 보고 있고, 그리고 저 언급드렸던 6번마 이제 대청봉이죠. 대청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최근에 2번을 거의 인기 백판 마필일 때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오늘은 뭐 인기마로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이번에는 뭐 굳이 안고 가야 될 이유는 없는 말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필들도 이제 팔리는 마필이 7번 영원한 빛, 8번 로미오, 문성호, 신강선 안장인데 뭐 로미오는 강수환 기수가 탔으면 뭐 당연히 안고 가야 되고 좀 세게 봐야 되는데 신강선 안장의 외곽 게이트. 7번 맞이 영원한 빛은 이제 문성호 기수가 원종 조교로 계속 했습니다. 이제 19조를. 19조는 지금 조교를 할 사람이 없어요. 이동중 기수 딱 한 명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타조의 이제 기수들이 원정을 가서 금화피를 조교를 하고 이제 금화피를 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11조에서 문성호 마방에서 지금 자윤철 마방이죠. 1번 서부 2호로 9번 캡틴 우주 두 마피를 동반 출전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7번마 영원한 빛은 제가 항상 좀 노리고 있는 마필이지만은 승부 우지가 과연 어떨지 뭐 현장까지 한번 좀 더 고려를 해야 되는 마필로 보고 있고, 1번 그리고 1번 서부 2호로 그리고 9번 캡틴 우주 두 마필이 주행검사 모습은 그렇게 해서 눈에 들어오는 마필들은 아니에요. 기록은 9번마 캡틴 우주가 당연히 앞서 있는데 훈련 때 걸음을 봐서는 1번마 서부 1호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소영 기수가 두 마필 다 이제 주행 검사를 이제 치렀던 그런 마필인데 뭐 아무래도 주행 검사를 치렀던 그리고 이소연 기수가 선택의 여전히 있었던 걸로 보고 있다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기록이 뒤지지만 1번마 서부 1호가 좀 더 낫다고 보고 있고, 이번만에 장타제일은 11주 만에 휴양 마필인데 기본적인 혈통은 괜찮은 마필이에요. 이 장타 시리즈에서 이제 그런 마필들이 그 밑에 혈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좀 다리 상태가 안 좋긴 한데 일단 휴양 갔다 와서 마체는 좀 좋아졌습니다. 일단 제주마들은 대부분 이제 다리 상태가 안 좋아도 출전을 하면 취소가 안 되면은 바로 또 능력 발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까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마필이고, 그리고 4번마 이제 천호 신조럴 마필도 23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지만은 분명히 변화를 지금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상당히 좀 재밌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길게 얘기했지만은 뭐 어느 정도 포인트는 제가 여기 짚어드렸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주부터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 정확히 이제 알겠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10번 도담은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대길로 부각이 되고 있는 6번 대청봉이 기록상 6초를 뛰었기 때문에 팔리는 거다. 여기 이제 휴양마필들이나 연대마방, 뭐 지금 이소영 기수, 여기 자윤철 마방 한 집에 여기에 소속적 기수인 문성호 기수는 지금 7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여하튼 결론은 6대 맞고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땐을 놓고 배당 쪽으로 좀 포커스를 두는 거다. 이러면서 1경주를 정리해 줬습니다. 여하튼 강남 전문위원이 첫 경주부터 좀 노림수를 두고 있는 경주인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원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2라운드입니다. 800m고요. 역시 하위군 편성입니다. 6번 성읍 최강 인기 1위네요. 그래서 4번 신대류, 9번 여신강림도 팔립니다. 다소 혼전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번 이경주가 노리고 있던 마필, 배당마르보 노리고 있는 마필들이 많이 출전했기 때문에 의외로 좀 출발 뛰고 나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되는 마필이 10마리인데 10마리가 다 됩니다, 일단.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겠죠? 마필의 기본 전력을 일단 평가를 해야 되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까지 좀 더 마필 상태 컨디션까지 최종 이제 집중을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이 경주는 미리 예측을 해놓고 경주를 임하면은 실패를 볼 수 있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최대한 압축을 하면서 상태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팔리는 마필줄 몇 마리 좀 언급해 드릴게요. 7번마 이제 신우 여신, 물론 현장에서 좀 바람이 부는 마필이고, 그리고 뭐 전혀 안 팔리는 마필 3번마 탐나의 힘, 이런 마필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은 뒤지만은 7번, 3번 뭐 이런 마필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뭐 인기꽃 마필 중에서는 신의 공주가 조교만 본다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꼭 나오면 노려야겠다는 마음 마필이 6번마 성읍 최강이에요. 그리고 외곽에 있는 초인왕 이 마필도 웬만하면 입상권 한 잔에 가능했다 했는데 또 출마표 떨어지고 나니까 10번 게이트를 받았고,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경주인데, 일단 배당 마필 두 마필 언급했던 마필 3번, 7번 탐나임, 7번마 신우 여신 뭐 이런 마필들은 좀 안고 가야 된다 보고 있고, 그러면서 나머지 마필들을 한번 현장에서 보면서 최대한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인기마 중에서는 6번 성읍 최강이 가장 좋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관심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는데 그 중에 공백 있는 두 마리 3번 탐나의 힘이나 7번 신우 여신 이런 마필들을 좀 주시해야 된다, 이런 언급이었습니다. 배당 쪽으로 공략하는 것이 좀 지혜로운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합니다. 제주 2경주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제주 3라운드 900m입니다. 제주마 5군 경주고요. 으뜸영웅이 직전에 이제 인기 1위였음에도 최적의 전개를 풀었는데 무너졌고, 여기에 지금 8번 명작품, 5번 황금제국 이런 마필들이 이제 편성 보고 지금 팔리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되는 마필들이고 되는 편성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으뜸영웅은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드리는데 일단 보여줘야 돼요. 내가 이제는 안정이 돼 있다는 거를 실전에서 보여줘야 그만의 값어치를 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으뜸영웅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인기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을 안 하는 마필인데, 뭐 이번 경주도 좀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일본 으뜸영웅이 뭐 인기도에 비해서는 저는 뭐 아직까지는 큰 메리트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예 안 팔리는 배당 마필이라면은 제가 뭐 강하게 좀 한번 언급은 드려볼 수 있는 마필인데, 그 정도의 변화는 지금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3번마 최상위는 훈련 상태는 최근에 좋습니다.
현준이에서 지금 우성이로 교체된 거, 요게 좀 관건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제 추천드리고 있는 마필이고, 훈련 상태로 봐서 좋아진 마필은 5번, 6번, 7번 같아요. 황금 제국이 직전보다 활기가 많이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게이트가 좀 밑으로 내려온 조건. 요거 금촌 대부는 선행을 나갈 수 있으면은 또 놓고 갈 수 있는 마필인데, 8번만 이제 명작품이라는 마필이 이제 선행을 나가는 경합을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명작품이 직전보다 이제 한 단계 밑에 40점에서 25점 이하로 내려오면서 부담량이 58까지 오른 점. 그리고 강수환 기술을 교체를 했는데, 이제 단기 휴양 갔다 오고 나서의 훈련 상태는 뭐 그렇게 눈으로 느끼는 점은 없어요. 외적인 컨디션은 좀 좋아 보이는데, 소속조의 이제 승전 소식하고의 병합돼 보니까는 크게 변화는 없어 보였다, 이런 느낌을 가졌던 마필입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는 좀 혼돈도가 있는, 아니면은 또 인기 마필들이 들어와도 배당이 좀 높게 형성되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마 최상위, 그리고 6번 금촌 대부, 5번 황금제국, 배당이 터진다면 7번 새로운 태양, 요 정도 안에서 한 번 더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8번 명작품이 인기 1위로 부각이 되고 있지만 이변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거고요. 병권 세력으로 팔리는 마필들의 우위를 두자. 현장 가면은 지금 1번 으뜸영웅, 8번 명작품, 5번 황금제국, 이런 마필들이 인기 1, 2, 3위로 부각이 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복병권 세력의 마필들 3번 최상위, 여기 6번 7번까지 이런 마필들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배당 쪽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경주라고 판단됩니다. 자, 제주 4경주로 들어갑니다. 5등급 1000m고요. 10마리 접종 구도입니다. 여기는 이번 최고대장하고 3번 명성기상이 일단 게이트 자체를 안쪽으로 부여받았기 때문에 대길로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마번이 있나요? 네, 이번 경주는 인기권 마필, 복병권 마필까지 어느 정도 정해진 경주 같습니다. 1번마 이제 최고대장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이제 16조에서 17조로 마방을 옮기면서 휴양 갔다서 옮겨서 바로 능력을 끌어냈던 마필이에요. 16조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훈련 패턴 자체가 전혀 마필하고 좀 안 맞았다고 제가 느꼈던 마필인데, 일단 17조에 가서는 훈련 패턴이 맞았는지 마필 상태를 상당히 끌어올렸던 마필이고, 명성기상 역시 최근에 꾸준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 상태를 보면은 직전이나 지금이나 그 전이나 여전히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번, 3번이 인기 최저 배당인데 어느 정도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는 마필이에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도 최근에 저희들이 좀 아쉬움을 남겼던 외곽에 있는 10번만 쌍용시나 외곽 게이트에 좀 밀려있는 조건, 요게 좀 변수일 것 같고, 안쪽에 1번 달빛 세상, 그리고 7번 불빛 최강, 1번, 7번이 배당 마필로의 그래도 그나마 대안권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한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최고대장 이상 없다라는 거, 휴양 이후 완벽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말. 3번 명성기상도 선행 강공이죠. 이번에도 전개상 위험이 전혀 없다라는 거고, 10번 쌍용신화가 변화가 분명히 보인 마필인데 이제 외곽으로 밀려 있다라는 게 전개가 변수다라는 거고요. 복병권 세력으로 팔리는 1번 달빛 세상, 여기에 7번 불빛 최강, 이런 마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안 팔리는 말들이거든요. 이런 마필들을 한복승시까지, 아니 복승시까지 한번 노림수를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제주 5경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4등급 1110m입니다. 네, 10마리 접전이에요. 매번 5개 지고 있는 정말 이 양대산이란 마필은 매번 팔리고 지금 부러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에도 이제 바람이 많이 불었다라는 거고, 온 동네가 양대산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8번 봉송대로는 직전에 또 우리 강한남 전문이 좀 강력하게 언급을 드렸던 말이고, 또 인기만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소울존은 직전에 완전히 또 빼드렸던 말,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여기 탐라불패까지 이런 마필들이 인기만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쪽에 있는 1번마 양대산은 이번이 가장 나은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주 보면은 전전 경주도 천지대보전한 인기 1위권 마필이 있었고, 직전 경주는 편성 자체가 워낙에 셌어요. 제1강산, 대성대왕, 오라태풍, 그리고 이제 4등을 했는데, 그 세 마리가 오늘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들 양대선한테는 깨졌던 마필들이 이제 주를 이루는 그런 편성이에요. 1번 게이트 2점에
앞선에서 능력 마필, 뭐 상승세에 신의 마필들이 없는 편성에서는 이번에는 와줘야 되는 마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뭐 현장에서 큰 상태 이상이 없으면 그래도 양대산이 가장 뭐 안정적인 마필로 보고 있고, 나머지 마필들은 솔직히 혼전이에요. 봉송들에도 와야 오는 마필이죠, 항상. 뭐 이번에는 좀 인기권인데, 이 마필도 워낙에 좀 주행 악벽이 심한 마필이라 가지고 인기에 잡혔을 때는 늘 불안 요소가 있는 마필입니다. 3번마 강남재벌도 직전에 선전을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직전에 확연하게 변화를 보여서 한 것보다 약간의 어부지리성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것도 좀 믿고 가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탐나불패라든가 그리고 광화의 명성도 이번에 좀 강등이 됐는데 레이팅이 이제 60 밑으로 이제 강등이 되면서 핸디가 9kg 올랐습니다. 훈련은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무조건 변화는 보이긴 보일 것 같은데 얼마만큼 변하게 보일지 한 번 더 이제 뛰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놓고 나머지 꼽은 마필들 뭐 현장에서 좀 최근 마지막까지 좀 집중하면서 정리를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반 양대사는 이번이 타이밍이다라는 거고 원게이트에 직전에 상대가 강했다라는 거, 이런 인정을 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사건이 접전이다라는 거죠. 풀리면 막상 때려보면 별 볼 일이 없는 8번 봉성대로를 좀 약하게 보는 경주고, 1번 양대산을 놓고 현장에서 후차권 압축하는 경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제주 6라운드입니다. 3등급 경주죠. 1000m 경주고요. 역시 이제 뭐 잠재력 우수한 마필들이 대거 출전합니다. 5번 대성대왕 계속해서 입상에 성공하고 있는 말이고, 뭐 말이 또 완전히 살아났어요. 이번 올레요정, 여기에 뭐 8번 세종도시,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축은 있는 것 같아요. 5번 대성대왕은 뭐 승문전인데 부담이 한 7kg 감량을 받았고, 승문전 치고 또 상대가 뭐 특별한 마필이 없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대성대왕은 뭐 따라가든 앞에 나가든 뭐 기본 능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박성호 기수가 웬만하면 끌고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만 올레 예정이 문현진 안장 저기문으로 이번에는 교체를 했는데, 직전 경주는 약간의 좀 거리움을 아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청록비상 소속주 청록비상이 우승을 했던 경주이기 때문에 동반 출전을 하면서 초반에 좀 의지가 약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레 예정에 이제 문현진 저기만장이기 때문에 처절 배당도 확률이 좀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앞에 나가는 마필, 지금 두 마필보다 앞선에 나가서 버티기라든가 뒤에 따라오다가 넘어가기도 좀 기본 능력들에서는 약간 좀 처진데, 그래도 팔로마 세종도시가 만약에 인기 마필들이 전기가 꼬였을 때 올라올 수 있는 마필로 대안마로 보고 있습니다. 큰 이변은 없어 보이는 경주 같네요. 5번 대성대왕의 잠재력을 믿고 들어가고요. 적인기수 불러놓은 말, 직전에 좀 덜 탄 말, 올레요정, 여기 8번 세종도시까지, 이런 마필들이 도전하는 구도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제주 마지막 경주, 강한남 전문위원이 준비한 제주 경마 최대 승부처입니다. 1400이고요. 지금 연승으로 이어가고 있는 굉장한 여유를 보여주고 있는 4번 통쾌가 이번에도 강력한 인기 1위로 부각이 되는 편성이고요. 여기에 7번 비상선언, 이게 지금 한 집 마주거든요. 허경화 마주, 4번 통쾌가 7번 비상선 한 집이고, 여기에 지금 또 이태용 마방의 이번 왕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냄새가 나는 경주예요. 지금 허경화 마주가 원래 이태용 쪽에서 마방의 말들이 많거든요. 이게 지금 뭐가 냄새가 펄펄 나는 경주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강한남 전문위원이 다 잡아내겠죠. 분명히 통쾌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말이고, 비상선언도 두 번 모두 확신을 갖고 예상에 임했던 말들이고, 이런 마필들의 잠재력을 알아야 돼요. 일단 비상선언의 잠재력이 과연 왕조나 통쾌를 이길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지, 오늘 강한남 전문위원의 최대 승부처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4번마 이제 통쾌는 직전까지 묻지마 대가리였어요. 한 번도 빼고 간 적이 없는데 최근에 부담 중량이 지금 60, 거의 맥시멈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둑수 기수하고의 궁합은 좋지만은 늘 불안한 기수예요. 사실 안장 자체가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같든 안 같든 사행을 했든 다리가 부러졌든 인기권 마필이 부러졌을 때는 거의 안둑수 기수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4번마 통쾌를 굳이 놓고 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만큼의 이제 잠재 능력이 있는 마필 한두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좀 전개가 안 좋았던 마필들이 이번에 좀 조건이 좋아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 배당은 뭐 들어오면 제가 이제 못 맞춘 걸로 할게요. 잠재 능력이 좋은 마필, 훈련 과정도 상당히 인상이 깊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 마필을 중심에 놓고 통쾌 같은 경우에는 뭐 받치기 정도는 제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 확연하게 좋아진 마필 그쪽에 한 번 더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가 없죠. 뭐 인기 1위 말 4번 통쾌를 놓고 때리지 않는다. 일루 붙일 마음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짜리를 놓고 작심 배당으로 승부를 보는 우리 강한남 전문연의 대주경마 최대 승부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현장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오늘 준비한 대주경마 전화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본격적인 부산 경마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부산 승부는요. 267경주입니다. 2경주, 6경주, 7경주 승부. 2경주, 6경주, 7경주. 메인 승부 2경주, 7경주가 될 것이고 하이라이트 승부는 6경주가 될 겁니다. 6, 7경주는 임수를 한번 두자고요. 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부터 들어가는데요. 일단 4번 평화축제라는 강력한 중심이 버티고 있습니다. 단독 선행이죠. 선행의 저지할 마필이 안 보여요. 직전에 원게이트 배정받고 시종 불이 경합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자기 걸음을 뛰었다라는 거죠. 적정거리고요. 일단 기록이 15초를 갖고 있죠. 15초. 평균 기록이 15초라고 저는 봐요. 갖고 있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선행에 저지할 마필이 없다라는 거죠. 전개상 점까지 있다. 고가의 마필이고요. 5천만 원짜리 말입니다. 5천. 더 있는 말로 저는 판단합니다. 전개상 이점도 있고요. 혈통 기대치도 있고 기록상 우위. 선행에 저지할 마필도 없다라면 4는 강력한 중심이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1200에 불리한 말, 외곽이 불리한 말 8번 투투코인은 여기서 힘들어요. 사이즈 자체가 안 돼요. 경합도 약하고 뭐 이도저도 없고 직전에 D가 없는 모습을 또 확인했고요. 저는 도무지 이 말의 입상 그림은 전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두 마리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6번 가속데이하고 7번 이제 레디꼬라는 마필인데 일단 9번 희망펀치는 주행 재검 보니까 8개월에 휴양을 갔다 왔는데 분명히 좋아진 건 맞아요. 근데 직선 한 300m, 200m 남겨놓고 옆에 말이 붙어주니까 저는 뛴 거라고 봐요. 검증이 필요하다. 이 현장 가면 아마 바람이 많이 불 거예요. 9번 희망펀치가. 예상 상태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말이고 이 노림수를 둬야 될 마필은 7번 레디꼬라는 마필입니다. 복병, 최대 복병이에요. 이 현장 가면은 아칠이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노림수를 들 거예요. 바람이 불든 안 불든. 7번 레디꼬는 주행검사 때 이미 이 마필의 잠재력을 봤습니다. 01초를 끊어놨던 말이거든요. 직전엔 왜 못 왔냐. 전개 자체를 못 풀었어요. 실전 적응이 안 됐다라는 거죠. 실전 적응이. 말이 뭐 겁이 많은지 뭐 발주도 늦었고 이리저리 채였고 직선 한 150m, 200m 남겨놓고 날아오는 그림은 분명히 기본기 자체를 내가 확인했다라는 거죠. 바로 유현명이를 불러놨습니다. 안 하기 위해서. 그래서 4번 평화축제와 7번 레디꼬는 이 기본 마건으로 안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경주 첫 승부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로 펼쳐집니다.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퀸즈대로가 이게 직전에 외곽 불리한 조건 속에서 입상에 성공을 했죠. 배당이 나왔죠. 이 15.6배. 저는 이걸 잡았습니다. 직전에 글로벌 최고하고 퀸즈대로의 막권을 잡아냈어요. 15.6배를 제가 적중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문제는 마차가 작아요. 그죠? 몇 킬로입니까? 390 남아요. 30킬로면은요. 우리나라에 몇 도 안 됩니다. 일본 지방경마장 어디 고치 뭐 이런 데 가면은 300km대가 많아요.
후진국이죠, 확실히. 일본이 뭐 진짜 도쿄나 중앙경마장이나 뭐 오이 뭐 이런 데는 급이 다르지, 우리나라 말들하고. 근데 지방경마는요, 우리나라보다 솔직히 말해서 밑에 급이에요, 밑에 급 말들이요. 문제는 퀸즈대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안다 이거죠. 말이 모래를 맞으면 덜 뜁니다. 그리고 말이 작기 때문에 직전에 좀 무리한 건 맞는데 모래를 안 맞고 탔기 때문에 저는 왔다라고 봐요. 이번에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지금 7번 BK 하나가 이끄는 편성에 선입권 자체가 3번 마이팔도 직전 보니까 스피드가 굉장히 보강이 됐고, 우리 태풍이 있고요. 여기에 닥터탱고 있고, 외곽에 배다리 강호 있고, 밀크데이 안쪽에 1번 버티고 있고, 퀸즈대로가 이번에는 직전과 같은 전개는 안 나온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게 대길이거든요, 그냥 가면. 요 놈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할 뭐 일경주 주로 봐가지고 뭐 가볍다라면은 7을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7을 놓고 때릴 생각인데, 아니면 변화온 말 하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말 하나가 있어요. 말필도 무조건 노려야 된다. 아이팔입니다. 직전 뛰는 거 보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체인만큼 적거든요. 기억이 나는데 3번 게이트에 경기를 못 풀어요. 3코너 부분에서 당했어요. 1번입니다. 이성재 안장 가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못 따라갔단 말입니다. 마이팔이. 잘 탔어요. 어차피 앞에 못 나가는 편성에 자기 자리는 지금 잡아놓은 건데 승부가 걸렸던 거예요. 3 마이팔이. 여기서 안 내주죠. 밀죠. 그래서 밉니다, 성재가. 근데 여기서 당해요. 아차하고 당해버립니다. 맞나요? 당해버립니다. 당했죠? 무조건 정지 먹었겠죠. 김혜선이. 이미 데미지를 입었고 말의 기세가 꺾였고, 그죠? 기세가 꺾였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졌어. 이게 나르켓인가요? 나르켓? 한테 져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는 그림이었습니다. 오는 그림. 그런 사연만 없었더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왔다라는 거죠. 이번엔 거리가 몇 메다입니까? 조금 안으로 좀 이렇게 기대는 모습도 봤죠. 힘에 붙이는 모습도 봤는데 이번엔 거리가 6m가 내려왔기 때문에요. 6m가 내려왔어요. 300이기 때문에 마이팔을 노려야 된다. 노림수는 한번 마이팔, 여기에 7번 BK 하나고요. 이번 퀸즈대로의 전개가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거가 무겁다라면은 받치기 정도 노려할 생각이고요. 이경주 첫 승부 한번 노림수를 두겠습니다. 다음 3경주로 들어갑니다. 1600m입니다. 국내산 6등급 경주. 대편성이죠. 진짜 약편성입니다. 무진마 편성입니다. 연마급이죠. 거리가 1600이 변수가 될 텐데 초반의 능력들이 다 떨어집니다. 이런 말들은 기습선행 나가는 말을 찾아야 된다. 기습선행. 어떤 말이 기습선행을 나가냐. 왜? 지금 9마리 전체가 모두 선행을 나가본 마필이 아니에요. 어떤 놈이 선행을 가기 때문에 팔리냐. 현장 가면 제일 많이 바람불 말이 그 4번 히어로맨이에요. 선행이거든요. 얘보다 빠른 말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팔리는 거고. 여기 5번 바운티 헌터, 여기에 8번 BJ 치프, 원더풀 보브캣, 이런 마필들이 혼전 중에 인기마로 부각이 될 겁니다. 제가 봐도 4, 5, 7, 8이 우위에 있어요. 다른 마필들은 깰 말이 안 보여요. 8번 BJ 치프가 직전에 전개 자체를 못 풀었습니다.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외곽이었죠? 12번이었죠. 직접 전개를 못 풀었다. BJ 치프에 저는 우위를 두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위를 두고 있어요. 를 놓고 할 생각입니다. 자, 다음 부산 4경주로 들어가 봅니다.
현장 확인이 좀 중요해요. 현장 확인. 그린 스피드는 안 봅니다. 여기서는. 안 되는 말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외곽에서 이도저도 없어요. 어차피 지금 1번 꿈 넘어가 선행인데 원게이트를 또 배정받았어. 문제는 뭐냐면 이 7주라는 공백이 왜 공백을 뒀냐죠. 골막염이 있었죠. 다리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이런 성장세의 말을 놀릴 일이 없거든요. 공백을 두면서 마필 자체를 만들어놨는지 망사가면을 신청을 해놨어요. 의도적으로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승군전에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부월드는 중심이에요. 중심. 여기서 편성상 중심. 그린치타의 유연명의 한 장이라면 이거 승부고요. 보람이 직전에 제가 확신을 갖고 예상에 임했던 말 기억나죠? 장문으로 문자 보냈던 기바 접전이죠. 동부의 월드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다. 이놓고 167에서 끝나는 경마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요거의 내용을 제가 움직여야겠어요. 이게 현장 가면은 이마필에 잠재력이 있다라면 이게 대길로 가겠죠. 그것도 제가 보고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이 중요하다. 적중은 기본인 경주고요. 절대 큰 이변은 없다. 원틀 막권에 좀 우위를 두면서 노림수를 두겠습니다. 5경주로 들어가 봅니다. 국내산 5등급 1800m입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주로가 가볍다라면요. 이게 의외로 쉽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산은요. 이번 센텀토르하고 이번 오렌지 게라지가 어차피 오렌지 게라지는 따라가도 되는 말이에요. 따라가도 되는 말입니다. 편성상. 문제는 뭐냐면 이 오렌지 게라지가 현장에서 체중이 만약에 불어나온다면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땐 얘가 대가리죠. 센텀토르. 근데 오렌지 게라지가 체중 자체가 8kg 이상만 빠져나온다라면은 이 막권이 형성이 돼요. 의외로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7의 막권이. 2가 선행 가고 7이 외곽이 7이 선행 가고 2가 따라가든. 제가 봤을 때 이거 김태현이 불러놓고 33조에서 애낄 이유가 없거든요. 뭐 이런 기수 불러놓고 이런 조교사가 아니에요. 권성조 조교사. 서승훈이는 뭐 우승을 목표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초반에 무리를 하겠죠. 우승을 목표로 또 경합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앞선에서 끝날 수가 있다. 왜? 얘도 편하게 선행 가서 뛰어본 마필이 아니에요. 앞에 가면 더 뜁니다. 얘는. 전에 한번 그래서 우승한 적이 있거든요. 대안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대안은. 동부스타가 이 직전에 6개월 휴양 갔다 와서 말이 만들어져 왔거든요. 이번엔 주기가 2주 만에 나옵니다. 현장 내용에 따라서 뭐 바뀌겠지만 오전장 주로가 가볍다라면은 백길 막건이지만 그대로 쉽게 끝날 수가 있고요. 4번 동부스타가 직전에 변화 보인 말. 이번에 완벽한 출조적이거든요. 큰 이변은 없어 보입니다. 그 상태에 따라서 원틀 막건이 될 겁니다. 오렌지 게라지의 체중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중이 불면은 놓고 때리기엔 불안하다. 맥시멈 받치는 정도로만 갈 생각이고요. 체중이 빠져나온다면 그땐 노림수를 뜰 겁니다. 부산 6경주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6경주 7경주가 연타 승부예요. 12마리 접전입니다. 한개 부담 중량 얼라이브 스타가 부담 중량 자체가 몇 개가 늘었죠? 6개가 늘면서 57의 외곽입니다. 불안하죠? 여기 골든벼락이 직전 취소 이유는 산통입니다. 산통. 근데 이를 맞춰 나와요. 골든벼락이. 직전에 4월 24일 날 취소됐는데 주만에 나온다라는 것은 마필 상태는 이상 없다라는 거죠. 문제가 있었더라면 더 놀려야죠. 근데 게이트 자체가 외곽이다라는 거예요. 9번, 10번이. 근데 노림수의 말은 이번 클리어죠. 클리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잠재력이 굉장히 좋다라네요. 이번 클리어는. 2개월의 공백이 있지만 마필의 능력 자체를 믿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의 사연을 알아야 된다. 골든벼락, 얼라이브 스타. 얼라이브 스타가 부담 중량이 지금 57에 외곽에 과연 잠재력이 어떤 말인지. 9번 골든벼락이 상태가 이상 없는지. 이를 대가리 놓고 이를 믿고 들어간다라면은 때릴 수 있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진단을 내리면서 두 번째 승부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승부처 연타 승부예요.
여기서 승부를 한번 보자고요. 배당에 상관없이 저는 승부를 볼 생각입니다. 지금 5번 벌마이스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지가 없어요. 거리 1200이기 때문에. 직전에 페아레이컨 마일 대상 경주에서 원게이트에 졸전을 펼친 이유가 있습니다. 거리 1200에 뭐예요? 동투저보이가 안쪽, 이 벌마이스타 넘어가 버리죠. 유서프는 뭐예요? 내가 이거 데뷔 전에 노림수를 뒀던 말 왜 부러졌죠? 이성재가 안쪽에서 모래 맞으니까 말이 악벽이 있죠. 네? 안으로 기대고 직진성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 모두 1월 21일, 2월 25일 모래 안 맞으니까 쌍대가리다. 자신 있다 그러죠. 직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외곽에서 유서프가 이 벌마이스타하고 동투자보이의 빠른 흐름을 이걸 어떻게 과연 쫓아갈 거냐. 승부를 한번 볼게요. 중심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다. 뭐 복승식도 아까운 막건이. 쌍대가리죠 벌마이스타는. 요거 놓고 거의 단통성 한 방으로 한번 볼 테니까요. 필경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산 마지막 경주로 들어갑니다. 혼합 3등급 1200m입니다. 1200m 12마리 접전입니다. 5번 무적불패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내가 직전에 이제 적중으로 연결됐죠. 느닷의 무적불패. 이제 느닷의 전개가 문제예요. 전개가 문제예요. 부담 중량 자체가 이제 4개 반이 올라갔고 안쪽에 빠른 말들 뭐 마이베이비 거리 있고요. 여기에 지금 뭐 플랫베이브도 있고 뭐 무적불패도 이번에는 뭐 작심하고 따라가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느닷의 전개 여기에 부중 이게 변수가 된다. 현장에서 바람 많이 불다라면 불안 요소는 있어요. 반대로 무적불패는 밸런스 자체가 완전히 잡혀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 될 만한 마필들이 1번 마이베비걸, 여기 3번 그레이트굿 뭐 있죠? 513 4번 리버스 수입도 말 좋아졌고 배당이 터진다라면 6번 바람의 약속. 배당 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번 무적불패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안쪽에서 이건 내줄 마음이 없거든요. 원게이트를 배정받았다면 마이베비걸이 절대 느닷한테 내주질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배당에는 분명히 메리트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먹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5를 놓고 사건을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규매방송 좀 최선 다해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최선 다해 준비했습니다. 여하튼 현장에서 좀 미비했던 부분은요. 좀 현장에서 제가 보강을 하면서 반드시 이기는 경마를 지향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 경마, 뭐 일요 경마도 괜찮았어요. 부상 경마도 제가 원털로 잡았기 때문에 기세는 분명히 제가 잡고 있습니다. 여하튼 뭐 좋은 내용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선물 가지고 한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5월 13일 금요 경마 뭐 기대해도 좋습니다. 내용 있게 준비하겠습니다.